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뿔의 건널비, 원뿔의 건널비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뿔의 건널비는요. 뿔의 건널비는 각 뿔의 건널비. 네, 먼저 시작해보죠. 자, 건널비는 기본적으로 전개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rface area를 SA라고 우리가 한다 그런다면 SA라고 한다면 넓이는 A나 또는 S로 표현이 되겠죠. area 또는 scale. 자, 그리고 밑넓이를 더해서 옆넓이를 더하면 건널비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입체에 있을 때는 건널비라고 표현하지만 전개도로 만들어서 평면으로 만들었을 때는 넓이라고 전개도의 넓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원뿔의 넓이도 건널비도 여러분들 밑에 있는 원의 넓이와 위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 형태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오면서 새롭게 배운 공식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자, 파이 R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공식을 한번 해보면 전에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었죠. 물론 중심각을 알아서 푸는 방법은 초등식 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어요. 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놓고 여기를 R이라고 놓는다면 2분의 1 LR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래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R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L이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 외우듯이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채꼴이 나오면서 여기를 L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공식은 바로 파이 RL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호의 길이는 결국 원주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얘가 2파이 R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 공식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적용을 하면 2파이 R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L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파이 R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나왔던 요 부채꼴의 공식과 뒤에 나오는 원뿔의 옆넓이 공식이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모선을 L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S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슬랜트 하이트에서 영어를 모선으로 S로 시작한다고 보면요. 얘를 R이라고 본다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R, L, 파이, S, R, L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거를 입체 도형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뿔 전개도가 아닌 입체 도형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걸 어느 선생님이 코공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코공식. 그래서 저도 코공식이라고 부르기 좋아합니다. 왜? 외우기가 쉬우니까. 여기를 S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코공식은 파이 S R이 됩니다. 그럼 왜 코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걸 코라고 그런다면 여기 얼굴이 이렇게 눈이 있고 입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코니까 여기가 S, 여기가 R이니까 간단하게 뭐예요? S, R, 파이라고 외우면 코공식이 되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구하는 요 공식을 알고 있다면 모든 대부분의 원뿔의 옆넓이 구할 때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론 알고 있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부채꼴을 넓이를 구할 때는 뭐야? 기본적으로 360도 안에 뭐 x도 이런 비율을 아니면 전체 원주가 2파이 R분의 여기를 호의 길이를 만약에 L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가지고 요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 외에 이와 같은 실전 공식은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전 공식. 자,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개념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전에서 문제를 빨리 풀고 또 우리 실생활 중에서도 만약 이런 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예, 빨리 신속하게 구하기 위해서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 원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뿔 문제. 자, 이 문제는 디딤돌 출판사에서 나온 최상위 라이트 문제에서 제가 원과 부채꼴 다음에 입체도형 단원에서 나왔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원뿔 때 B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B의 건널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원뿔 때의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실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얘가 붙어있다, AB가 붙어있다 생각하고 전체를 구한 다음에 A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코공식을 바로 이용한다면 자, 전체 여기 얼마가 돼 있어요? 5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4요, 밑에는 8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 3,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코공식을 이용한다면 옆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를 구한다 그러면 10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8이죠. 그래서 얘를 S라고 한다면 옆넓이를 구한다면 자, 얘는 80파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에 것만을 A 부분만을 구한다 그러면 SA, 여기는 ST라고 해봅시다. SA 부분을 구한다 그런다면 파이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0파이가 될 겁니다. 20파이. 자, 그러면 SB 이거의 옆넓이는 어떻게 돼? 80파이에서 20파이를 빼니까 얼마가 돼요? 네, 60파이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얼마예요? 그리고 여기 건널비를 하려면 요 밑에와 위에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옆넓이고 자, 전체 건널비
B를 구한다 그러면 자 60파이에다가 얼마를 해줘요? 밑에 거는 88, 64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6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64에서 16을 더하면 80이니까 140파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뿔 A와 원뿔 B의 부피 B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다 구하시면 부피 B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개념 실전 개념 강의로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강의지만 닮음을 활용해서 설명을 할 때 미리 1학년 2학기 때도 알면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강의를 실전 개념을 하나 알려드렸죠. 자 뭡니까? 부피가 이렇게 닮음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자 길이 B가 M 대 N이라고 했다면 넓이 B는 M 제곱 대 N 제곱이 되고 부피 B는 세제곱 대 세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 B를 붙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선의 길이가 10이었다가 5로 줄어들었고 반지름의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이었다가 4로 줄어들었고 높이도 3이었다가 6이었다가 3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큰 전체가 2라고 본다면 작은 A의 원뿔은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넓이 B는 4대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부피 B는 8대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8이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8을 가지고서 A, B로 부피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비례 배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작은 거가 1에 해당하는 거니까 1대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계산을 통해서 구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길이 B, 넓이 B, 부피 B고 두 사이 관계가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다른 닮은 관계라면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한 실전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에 나온 질문 문제인데 자, 요 문제는 사실은 건널비 부피 단원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입체 도형의 다면체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정육면체가 80개를 연결한 입체 도형에서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각각 VEF라고 했어요. 자, VEF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설명했었죠? 자, 오일러스 캐릭터리스틱, 오일러 지표를 설명했었죠. 입체 도형에서 오일러 지표는 얼마였어요? 2였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오일러의 계산법은 뭐예요? 작은 거 2개를 더해서 큰 거 하나를 뺐을 때 2가 된다. 그게 입체 도형이고 평면 도형은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예, 1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토러스는 0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일단 보시면 얘가 이렇게 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은 얘를 전부 이렇게 잘라서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러면 80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80개가 전부 떨어뜨려 나왔을 때 각 하나당 오일러 지표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전부 80개를 곱하면 얼마일까요? 80개를 곱하면 160개가 될 겁니다. 자, 160개가 됐어요. 자, 그래 놓고서 겹치는 점을 이제는 다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겹치는 점을 하나씩 빼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빼지고 자, 2개가 모였을 때 두 번째 점부터 뺀다 그러면 마지막 점까지 하나씩 뺀다 그러면 79개를 빼야겠죠. 그래서 160에서 79를 빼면 얼마죠? 네, 81. 이렇게 해서 물론 얘를 다 계산해서 문제를 풀으셔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실전 경험에 유용한 오일러 지표를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안녕.